서울의 어느 동네 치과병원 앞 두 여성이 언성을 높이고 있는데요. 어린애도 아니고 이가 그렇게 아픈데 무서워서 치과를 못 간다는 게 말이 돼. 어서 따라와, 로사. 나를 제발 좀 내버려둬, 제발. 이러다가 너 정말 치료시기 놓치면 이빨 뽑고 임플란트 해야 한다고. 그 소리를 들은 백인 여성은 서럽게 울며 고백합니다. 임플란트? 그렇게 비싼 건 내가 받을 수 있는 치료가 아니야. 충치 치료비도 사실 내가 감당 못할 거라고. 로사, 설마 너 돈이 없어서 충치를 치료 못하겠다고 버틴 거야? 무서워서가 아니고. 그제서야 한국인 친구는 웃으며 로사를 치과로 억지로 끌고 들어가는데요. 이 여성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러 온 로사라고 해요. 벌써 한국에 온 지도 2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도 제법 잘한답니다. 원래는 1년 계획으로 한국의 대학교 어학당에 왔는데 지내다 보니 도저히 미국으로 돌아가기 싫어서 어떻게든 한국에서 취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맨 처음 한국에 오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그저 K-팝에 빠져서 일단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들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고 싶은 욕심이었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런 이유라면 굉장히 철없고 단순하다고 여기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젊은 외국 친구들은 그 단순한 이유로 한국에 오거나 한국어를 공부하기도 해요. 그러다가 점점 더 한국의 다양한 매력에 빠져들고 말죠. 저처럼요. 제가 17살 때 K-팝의 매력에 빠져들어서 벌써 K-팝 고인물 6년 차랍니다. 지금은 자막 없이 예능 프로그램도 보고 드라마도 보는 걸 보면 이제 한국어 실력도 아주 수준급으로 상승한 것 같네요. 이게 다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을 향한 애정에서 비롯된 사랑의 힘이죠. 원래 외국어 가장 빠르게 배우는 방법이 그 나라 사람 사귀기라고 하잖아요. 저는 뭐 일방적인 애정이긴 하지만 사랑의 힘이 그만큼이나 큽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저는 작년에 딱 1년간의 어학당 공부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부모님께도 그렇게 허락받고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으로 한국에 올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살아보니 도저히 다시 미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에 남아서 살고 있어요. 이제는 부모님의 생활비, 학비 지원도 끊기고 제 힘으로 아르바이트하며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고 매일매일이 흥미롭습니다. 2년간 살아보니 정말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단순히 K-팝이 좋아서 아이돌이 좋아서 한국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와 이곳의 사람들에게 푹 빠졌다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한국 사람에게는 당연한 어떤 것이 때로는 외국인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혜택인지 여러분께서 모르시는 것들이 있어요. 완벽한 치안, 놀랍도록 빠르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 등등 다 말하려면 입이 아플 정도지요. 그 중에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낀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의료 서비스입니다. 사건은 한국에 온 지 거의 1년쯤 되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어학당 수업을 마치고 고시원에 잘 돌아와서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정말 죽을 것 같은 통증이 저를 덮쳤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통증이었습니다. 치아부터 시작된 통증은 점점 심해지더니 곧 머리 전체가 아팠고 나중에는 눈알도 빠질 것 같고 식은 땀도 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치료비에 대한 공포로 병원을 가지 못했어요. 미국에서 치과는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예요. 저를 비롯한 미국의 아주 평범한 서민은 치료비가 무서워서 치과는 거의 다니지 않아요. 오죽하면 잡화점에 스스로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도구와 키트가 판매한다니까요. 그걸로 전문적인 의료 지식 없이 이를 치료하거나 진통제로 버티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믿을 수 없다고요? 슬프지만 그것이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적에 제 어머니가 배가 너무 아파서 참고 참으시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가신 적이 있거든요. 엄마는 눈물을 줄줄 흘릴 정도로 아파하셨는데 끝내 자신의 발로 병원에 가지 않으셨죠. 거의 정신을 잃을 때쯤에야 아빠가 억지로 데려가셨는데 담낭염이었어요. 너무 오래 참아서 염증이 많이 퍼지고 말았고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골든타임을 놓치지는 않아서 수술 후 회복을 하셨지만 더 큰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죠. 의료보험이 없던 우리 가족은 엄청나게 나온 수술비를 바로 지불할 능력이 없었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밖에는 없었는데 그 돈을 갚는데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수술비도 어마어마했지만 그 이자도 수술비만큼 붙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병원비 트라우마가 있어요. 병원은 죽어서나 가는 곳이라는 깊은 인식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미국인들의 생각이기도 해요. 아파도 정말 죽기 직전까지는 병원에 잘 가지 않고 약국에서 파는 상비약으로 버티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상비약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어요. 일부 미국인들은 의사한테 가봤자 소용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의사를 생명을 가지고 흥정하는 장사꾼이라고 여기기도 한답니다. 왜냐면 병원에서 병원비를 정하기 나름이고 흥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이죠.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시스템이죠. 그러나 슬프게도 사실이고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료보험이나 빈곤층은 의료보호 서비스를 받지만 미국은 약 3천만 명의 사람이 의료보험이 없는 채로 살아갑니다. 그런 환경이 제게 병원비는 아픈 통증보다 더한 공포감을 안겨다 주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된 치통을 참고 또 참다가 결국에는 이러다가 딱 죽겠구나 싶은 순간이 왔는데 옆방에 살고 있는 한국인 친구 미나가 제가 끙끙 앓는 소리는 듣고는 방문을 두드렸죠. 미나는 제가 턱을 움켜쥐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지금 어린애처럼 치과 가기 무서워서 그렇게 버티고 있냐며 저를 막 다그쳤어요. 차마 병원비가 무서워서 이러고 있다는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어린애도 아니고 이가 그렇게 아픈데 무서워서 치과를 못 간다는 게 말이 돼. 어서 따라와, 로사. 나를 제발 좀 내버려둬, 제발. 이러다가 너 정말 치료시기 놓치면 이빨 뽑고 임플란트 해야 한다고. 임플란트라는 단어를 듣는데 그때는 창피함이고 뭐고 그냥 본심이 나와버렸습니다. 임플란트? 그렇게 비싼 건 내가 받을 수 있는 치료가 아니야. 충치 치료비도 사실 내가 감당 못할 거라고. 로사, 설마 너 돈이 없어서 충치를 치료 못하겠다고 버틴 거야? 무서워서가 아니고. 미나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더니 막무가내로 저를 제일 가까운 치과로 끌고 들어갔죠. 그쯤 되니 저도 통증에서 어서 해방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비싼 치료 대신에 이나 뽑아달라고 할 참이었어요. 그 정도면 몇 달치 모아놓은 아르바이트비로 감당할 수 있겠지 하면서요. 병원 의자에 누워서 이가 너무 아파서 뇌까지 아픈 것 같아요. 저는 비싼 치료를 감당할 수 없으니 발치해주세요. 라고 울며 이야기하니 치과 의사는 웃으며 환자분 멀쩡히 살릴 수 있는 치아를 왜 뽑아요? 그리고 여긴 한국이니 치료비 걱정은 말고 일단 치료합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믿기 어려웠지만 그 순간 저의 얼굴엔 초록색 수건이 씌워지고 뭔가 윙하는 기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치과 의사가 제2의 기계를 닿게 해서 작은 구멍을 뚫는 순간 거짓말같이 저를 지독히 괴롭히던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것은 마치 마법 같았죠. 정말이에요. 몇 초도 걸리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자 제정신이 돌아오면서 의사와 제대로 된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제가 충치를 너무 오래 방치해 신경까지 충치가 깊어졌고 치아 신경을 타고 충치균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통증이 시작된 거라고요. 신경들이 썩으면서 가스가 발생했는데 치아는 단단해서 그 가스들이 나가질 못하고 엄청난 통증을 일으킨 거고 작은 구멍을 내어 압력만 낮춰준 것이라는 아주 친절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병원을 몇 번 가본 적도 없지만 의사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환자에게 설명해준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미국에서 의사들은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따로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저는 신경치료라는 것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치료비가 2만 원 정도 밖에 들지 않았어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한국분들은 그 절반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죠. 제가 너무 놀라자 미나는 웃으면서 돈이 없어서 치과 치료 못 받고 죽는 사람은 없다며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나 미나는 몰랐겠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12살 소년이 의료보험이 없어 충치 치료를 받지 못해 박테리아가 뇌까지 번지면서 사망한 일이 있었죠. 그러나 내 나라가 부끄러워 끝내 그런 나라도 있다고 말하지는 못했네요. 병원에서 설명해 주시기를 신경치료는 2번 정도 더 받아야 하고 신경치료 후에는 치아가 뿌리 없는 나무와 같기 때문에 단단한 금속으로 씌워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기능을 생각해서 금리를 많이 하지만 비용이 부담되면 훨씬 저렴한 치료도 있으니 부담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제가 한국에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굳히는데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제가 같은 일은 미국에서 겪었더라면 저는 아마도 진통제로 버티다가 이를 뽑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운이 좋았던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다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아직은 미국에 계신 부모님께 제 깊은 속마음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런 경험들을 공유하면 부모님께서도 저를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한국에서 취업에 성공해서 잘 자리 잡고 부모님께도 이런 한국의 모습을 어서 빨리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게요. 한국인으로 태어난 여러분 부럽습니다. 한국의 아이돌 사랑이 지극한 로사 씨가 한국의 치과병원에서 잘 치료받으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한국의 의료는 모두 세계 제일이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의 치과는 전 세계에서도 인류라고 하네요. 한국인의 섬세함과 손재주를 따라올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감동 돋보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성원이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